대한민국은 이승만 장로님이 4가지의 기둥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후에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다 세울 것이며.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나는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4가지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 70년을 우리가 살아왔더니 이 설계도가 세계에서 1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후에 신흥국가, 새로 만들어진 나라, 또 해방된 나라가 14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죠. 인간이 사는 기본제도, 민주화, 이 2가지를 완벽하게 해낸 나라는 148개, 7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가 한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한번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는 세계 1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헌법이, 모든 나라에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게 맞죠, 그 말도. 그러나 헌법 위에 권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어느 나라든지 국가를 설립하는 국가 이념입니다. 설립 이념. 이건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여 70년을 살았고, 북한은 반대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 했죠. 또 우리는 시장경제 할 때 거기는 사회통제경제 했죠.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삼아 한미동맹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조중동맹, 중국과 친구를 했죠.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북한도 70년을 살아보니까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 모든 심판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를 마당에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체사상에 매달려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려낸 4대 기둥 중에 특별히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따라서 한미동맹. 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명동맹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큰 기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미동맹을 자꾸 깨려고 그러고 말이죠. 미국하고 깨고 중국하고 붙으려고 자꾸 난리를 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저는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뭐냐?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이참에 우리가 한미동맹의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맹한 동맹은, 이거는 정치동맹, 군사동맹을 넘어 그들은 신앙동맹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하고 신앙동맹까지 한번 나가보자.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00만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원래 개신교의 나라고 기독교 나라니까 우리도 한번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한미동맹도 지구에서 가장 강렬한 동맹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동맹으로까지 한번 나아갔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이춘돈 박사님,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도움을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 지역에 가서 일찍이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 나오셔서 거기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 연대를 비롯하여 숭령대대 이화여대에서 많은 강의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정말로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강의를 통하여 지금 유튜브 강의 한국의 1인자입니다. 1인자. 전공 과목 한번 한미동맹에 관한 말씀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를 모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제가 조금 바쁜 줄 알고 제 순서를 앞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후에 지금 제가 그 10분 정도 말할 주제를 대학생들한테 ROTC 장교 되실 분들한테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라는 그런 강의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순서를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미동맹,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국가의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우리는 보통 우리 옆에 있는 것을 항상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미국 외교정책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거의 끝날 무렵에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이제까지 미국 외교정책에 배우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한미동맹이 오늘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정말 그 기특할 정도의 정답을 다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첫째, 그러면 내일 북한이 침략해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한미동맹이 오늘 없어지면은 내일 아마 북한은 전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대한민국을 나라로 쳐주겠습니까? 오늘 한미동맹이 없어진다면 내일부터 중국은 한국을 나라로 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사드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외교관들이 중국 측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설명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네 미국만 없어봐라. 미국만 없어봐라. 우리가 손봐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 미국이 없어지면 독도 일본이 뺏으러 올 것 같아요. 오늘 한미동맹이 없어진다면 내일 일본이 독도 내놓으라고 그럴 겁니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넓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한국전쟁이 끝날 때 한미동맹을 맺을 때 그 당시에 한미동맹이라는 그 국제안전장치가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낸 이승만 대통령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교에 관한 그 사람은 하나님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잘 살고 괜찮은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생기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무부에서 나온 한미동맹 60년사 보면은 그 맨 앞부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것은 거의 신적인 외교의 결과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953년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이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54년 11월 18일 날 이제 발효를 됐습니다. 발효됐는데 53년 10월 1일 날 도장을 찍은 것이 왜 54년 11월 18일 날 발효되게 되었는가? 1년 1개월 18일 만에 그게 한미동맹조약이 조그만 종이 한 장입니다. 요만한 종이 한 장인데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6개 항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미동맹은 영원히 남아있어야 한다. 영원히 존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점 찍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써있냐면은 미국이나 한국 두 나라가 한미동맹을 종료하기를 원하면은 상대방에 통보하면 되고 통보한 지 1년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미국이 언제든지 이걸 종료시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바꿔달라고 조론을 하고 1년이 넘어 걸린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바꿔줄 수가 없은 것이 미국의 국가정책의 기본은 어떠한 나라와도 영원한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결국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1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킴으로써 1954년 11월 18일 날 우리가 그 한미동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지금 65년 됐죠. 발효하기 시작한 지 금년에 65년째인데 6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한반도에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그 부수적인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이 1960년만 하더라도 한미동맹 맺은 지 7년째 되는 해에 우리나라가 가나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가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하고 한국하고 경제 수준도 같고 국가 발전 수준이 같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세계 10등의 나라가 되는데 한미동맹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교수님,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너 말한 건 잘했다. 그런데 순수히 우리 힘으로만 지키면은 자네는 군대 가서 10년은 있어야 될 거야. 북한이 군대 가서 10년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막강한 힘이 이 나라를 함께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군대를 2년이나 3년 갔다 오고 그리고 산업 현장이라든가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2019년이 됐는데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은 한국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오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반도는 분단된 것도 우리 국민이 남한과 북한 국민이 원해서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에 의해서 대단히 큰 영향을 받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데 전쟁터가 한국이 되고 일본과 중국이 싸울 때도 전쟁터가 한국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한미동맹을 맺은 이후에 그런 일이 지금 65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정책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제정치 이론인데 한국이 지금 통일을 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닙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통일 한국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막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을 중국이나 일본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구조적으로 원치 않고 있고 지정학으로 한반도를 칼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한반도를 망치라고 생각하는 중국,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될 것 같을 때 1950년 겨울이죠. 한국군이 압록강에 도달했을 때 무려 130만 대군을 보내서 그 중에서 40만 명 죽고 40만 명 부상당하면서까지 한국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은 지금 세계 2위가 됐고 일본은 세계 3위입니다. 세계 2위, 3위가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